미국의 지수 하락은 더 이상 한국장의 위기가 될 수 없다. 한국장 떨어질 때 기회를 생각하자.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가 0.25% 하락을 했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내년 점도표, 내후년 점도표를 봤을 때 3% 정도로 고수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점도표라는 것은 내후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고, 환율 종가 기준으로는 좀 빠졌지만은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장 막판에 회의 중에 쭉 빠지면서 3.5%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을 보게 되면은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요, 현물에 대한 거래량이 월등히 줄고 선물로 갖고 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즉슨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8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6.5조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거래량이 없다면은 과매도로 인한 이렇게 5% 가까이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당히 방어가 잘 됐습니다. 더더욱이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신저가를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은 이미 신저가는 선반영돼서 조정 상태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은 기존보다는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거래량이 없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물론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졌지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뭐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시황에 대한 리뷰는 제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하루 매일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슈가 있을 때는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의 양봉이 나왔다는 거 중요하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물을 잠깐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합성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은 플러스 포지션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만 선물을 봤을 때는 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보시게 되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꾸로 이제 떨어져야 되는 것들은 이제 투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선물 쪽으로 상방으로 좀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 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렇죠? 코스피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배가 넘죠. 예, 2배가 넘습니다. 보통 뭐 많아야 뭐 한 1.5배 정도, 요 정도 하는데 2배가 넘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 현재 현물 갖다가 건들 수 있는, 매수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코스피랑 나스닥에 대한 주가의 그 디커플링 현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위치와 미장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은, 그죠? 폭락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했을 때는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는 갭상승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국장은 개파락해서 상승 마감하고, 상승 마감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효과 때 던져버리면 개파락 뜹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매수세가 좀만 붙으면은 양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노리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0.25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점도표가 3%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라이브에서도 이미 이전에 점도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장에 반영하는 데는 옳지 못한 내용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17일자 기준입니다. 17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 자체가 보면은 15조예요. 15조면은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아니라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과매도가 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8월 달의 쇼크, 요거는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요로 하락, 요거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계엄에 대한 이슈, 환율에 대한 이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빠르게 급락하는 시점을 봐야 되고요. 다시 환율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은 환율은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갔어요. 여기서 이제 개파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고가 같습니다. 쭉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건 이 기울기 각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었다면은 결국에는 2022년도에 전저점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쓰리바닥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런 것은 결국엔 이런 것들이 환율이 일시적이고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환율이 전체적으로는 1,400원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 시즌입니다. 배당이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고환율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래서 고배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배당률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예요. 3%. 3%대가 아니라 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주인데도 3%인데다가 환율이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하락이 왔을 때 추가적인 환차익까지 고려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와 명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좀 볼 거는 미장이 떨어지면은 개파락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회복되는 종목들을 잘 확인해 두시면은 장이 좋았을 때 그 종목이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힘든 시간이지만 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